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티 코리아 솔루션 엔지니어 팀 이호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세션 주제는 인더스트리 3D 작업자의 전반적인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세션 중간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체적인 목차를 살펴보면 3D 작업자 전체 플로우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3D CAD 변환을 해서 어떤 식으로 작업이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모델을 유니티로 임포트해서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재질 적용, 그리고 환경 세팅, 그리고 애니메이션, 그리고 마지막에 카메라 연출까지 전반적인 작업을 한번 가볍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가지는 않겠지만 한 번씩 싹 훑으면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플로우를 이해하시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인더스트리얼, 이제 산업 쪽 3D 담당자의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부분을 설명드리기 전에 인더스트리와 게임 쪽 3D 작업에 조금 디테일한 차이점을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게임 쪽은 주로 원화에 기반한 효율적인 폴리곤 모델링을 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인더스트리는 설계된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에 기반한 밀도 높은 넙스 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게임 쪽은 이제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원화에 기반한 폴리곤 모델링, 그리고 이제 텍스처링, UV, 그리고 노멀 맵 작업, 마지막에 레벨 디자인까지 이런 식으로 작업이 진행되는 반면에는 인더스트리는 이제 설계에 기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작업의 차이가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게임 쪽은 주로 비주얼 시각적인 요소에 집중을 하는 반면에 이제 인더스트리 쪽은 제품의 사용성, 그리고 기능 검토, 여러 가지 이제 애니메이션 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좀 더 중점적으로 작업을 할 때 중점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 쪽은 주요 산업이 이제 캐릭터, 그리고 배경, 판타지스러운 느낌의 월드, 이런 레벨 디자인에 좀 더 집중이 되어 있다면 인더스트리 쪽은 주로 제품 설계, 그리고 건축 쪽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주요 사용 프로그램은 이제 게임 쪽은 마야나, 우리가 흔히 아는 3D 맥스, 블렌더, 지브러시 등의 폴리 모델링을 하는 프로그램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인더스트리 산업 쪽은 오토캐드, 그리고 솔리드웍스, 카티아 등과 같은 설계 프로그램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게임 쪽과 인더스트리를 좀 나눠놓고 작업을 했는데 실은 전체적인 3D 워크플로우의 과정 자체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3D 맥스나 마야를 활용해서도 이제 CAD 기반의 설계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모델링을 직접 준비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면 노멀맵 작업이라든가 UV 작업이라든가 전체적인 레벨 디자인이나 공간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은 두 개의 뿌리는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더스트리 3D 파이프라인의 전반적인 작업을 한번 표로 보여드리는 모습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맨 위에 일단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적혀 있는데, 일련의 모든 과정은 3D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항상 최적화를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것을 우리는 특히 CAD 기반 데이터를 갖다가 작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하이폴을 로우폴로 바꿔주는 작업을 진행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고 염두에 둬서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순서를 살펴보면 CAD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면을 만들어주는 테슬레이트 기능, 그리고 그 만들어진 면을 정리해주는 데시메이트 기능, 그리고 이제 그 만들어진 모델링을 가지고 UV와 텍스처를 작업하는 작업,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필요하다면 애니메이션을 주는 작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테이징과 라이팅을 통해서 공간을 구성하는 작업, 이런 식으로 크게 워크플로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테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픽시지를 활용해서 작업을 할 거고요. 테슬레이트와 데시메이트, 그 다음 UV 텍스처까지 픽시지를 통해서 오늘 예시로 한번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던 CAD를 변환하는 파이프라인을 전반적으로 픽시즈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간단하게 개념들을 한번 설명해 드리고 같이 직접 시연을 하면서 작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레이트 기능입니다. 우선 우리가 CAD를 이제 살펴보게 되면 CAD는 주로 넙스 기반의 모델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선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픽시즈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른쪽에 폴리곤 모델링으로 바꿔주는 작업이 바로 테슬레이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적으로 그 선이 갖고 있는 고유의 버텍스 성질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면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면의 퀄리티나 이런 것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만들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제 픽시즈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퀄리티 조절을 하면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따가 추가로 설명을 같이 드리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데시메이트 기능입니다. 우리가 이제 넙스 기반 모델링을 갖고 와서 폴리곤화 했을 때 그 폴리곤이 굉장히 무겁게 되면 굉장히 작은 부품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메쉬가 이제 많이 잡아먹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드로우 콜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레임 저하라든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오브젝트를 가지고 데시메이트 기능을 활용해서 로우한 모델링, 미디엄한 모델링, 이제 좀 강하게 메쉬한 모델링까지, 좀 하이한 모델링까지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래 적혀 있는 것처럼 로우와 미디엄, 스트롱이 있는데, 이제 강하게 데시메이트가 들어갈수록 모델링 폴리곤 수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롱이라고 적혀 있는 모델링의 이미지가 가장 폴리곤이 적은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브젝트의 전체적인 레벨을 한번 싹 짚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UV 매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보통 이제 3D 작업자는 대부분 알고 계시는 개념이긴 하지만 좀 더 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UV란 매핑 작업은 3D 도면을 전궤도로 펼쳐서 2D 텍스처로 옷을 입히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UV는 2D 도면의 이제 사용자 좌표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절대좌표 X, Y, Z를 UVW로 환산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2D이기 때문에 W라는 Z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UV 좌표라고 흔히들 말을 하는 거고, 이때 U는 X 좌표, V는 Y 좌표를 의미합니다. UV 작업을 할 때 이제 방법으로는 UV 프로젝션이 있고, 또 직접 수작업으로 펼치는 언랩핑이 있고, 언랩핑도 자동 모드로 펼쳐준다거나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3D 모델을 직접 전궤도로 펼치는 작업을 바로 UV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이 작업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픽시즈에서 이제 예시로 한번 데모를 시연하면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픽시즈를 키게 되면은 기본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제 3D CAD를 불러오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선으로만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때 이제 위에 있는 테슬레이트 기능 하기 전에 일단 리페어 CAD로 한번 해주고 테슬레이트 기능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페어 CAD를 하면 이제 숨어 있는 선이라든가 면을 한번 싹 정리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이제 위에 테슬레이트 기능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프리셋이 있고, 미디엄, 로우, 스트롱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작업을 더 중점적으로 할지 이렇게 미리 설정해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저 수치가 이제 강하면 강할수록 더 많은 테슬레이트를 하기 때문에 폴리곤이 굉장히 많이 잡아먹게 됩니다. 지금 이제 높게 갖고 왔기 때문에 보시면은 와이어프레임을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폴리곤이 들어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실은 모델링 자체는 그렇게 크게 디테일한 모델링이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많은 메쉬를 잡아먹게 되는 것은 실은 어떻게 보면 좀 데이터 과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데시메이트를 활용해서 좀 더 로우한 모델링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앞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강하게 데시메이트를 줘서 폴리곤 모델링을 좀 더 라이트한 모델링으로 교체해주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디엄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데시메이트를 주게 되면
한번 싹 모델링 표면이 정리가 되면서 이렇게 로우한 폴리곤으로 바뀌게 돼요. 이런 식으로 데스메이트 작업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CAD 데이터를 폴리곤화 했을 때 무거운 데이터는 자연스럽게 더 로우한 모델링으로 더 가볍게 가져갈 수 있는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다음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좀 CAD 데이터를 처음 가져왔을 때 네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하이어라키가 좀 구조적으로 좀 어지럽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한 번씩 정리해 주는 게 바로 레이크 트리 기능입니다. 레이크 트리 기능은 이렇게 하이어라키를 내가 선택한 위치에 하이어라키를 지정을 해서 그 위치로 전부 다 보낼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단계별도 다 줄 수 있으니까 레이크 기능을 활용하시면 유용하게 네이밍을 관리하시는데 편리하게 작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 이제 하이어라키를 구조를 작업을 했고, 이제 전체적으로 구조를 제가 원하는 위치에 따라서 이 관절 로봇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 하이어라키의 구조를 다시 한번 잡아줬습니다. 다음은 이제 UV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부분은 이제 UV 프로젝션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픽시즈 내에서도 이런 식으로 UV를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미리 프로젝션으로 이제 빔을 쏴주듯이 모델링에 대해서 놓고 거기에 이제 UV 작업을 할 수 있게 작업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큐브에 이제 숫자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션은 이제 모델링의 형태에 따라 잘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잘 체크를 해가면서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피벗을 옮겨줄 건데요. 우리가 로봇 이따가 애니메이션도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로봇 관절에 따라서 그 위치에 맞게 피벗을 움직여 주는 걸 작업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로봇 관절 하나하나마다 이제 로봇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 위치에 이제 피벗을 설정해 주면 되는데, 픽시즈가 이렇게 피벗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니까요. 이 부분도 활용하시면 편리하게 픽시즈에서 피벗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링은 이제 익스포트를 통해서 FBX로 내보내지게 되는데, 픽시즈는 FBX로 내보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CAD 데이터를 갖고 와서 전체적인 작업을 픽시즈에서 하지만, 픽시즈의 가장 큰 장점은 실은 이 모든 작업을 이제 코딩으로 직접 이제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있는데요. 하나의 작업을 스텝을 저장해 놓고 그 넥스트 작업을 진행을 할 때 그 같은 스텝을 적용할 수 있는 로직이 굉장히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부분도 활용하시면 픽시즈를 좀 더 유용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조금 전에 픽시즈에서 만든 모델링을 유니티에 직접 임포트를 해서 이제 픽시즈 플러그인을 통해서 LOD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픽시즈 플러그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픽시즈 플러그인은 조금 전에 보여드린 픽시즈 스튜디오와 달리 유니티 내에서 직접 픽시즈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에디터입니다. 유니티 에디터 내에서 이제 직접 패키지 형태로 집어넣게 되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다양한 기능들을 유니티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LOD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OD는 레벨 오브 디테일이라고, 우리가 이제 메쉬를 준비를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메쉬가 굉장히 무거워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최적화를 시켜야 염두를 해야 되는데, 카메라 거리에 따라서 이제 로우한 모델링을 하이한 모델링으로 바꿀 수도 있고, 하이한 모델링을 로우한 모델링으로 교체를 하면서 그 데이터 최적화를 시키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OD에 대한 추가 설명은 우리 홈페이지, 유니티 홈페이지에도 나타나 있으니까요. 유니티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유니티 홈페이지에서 추가 정보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픽시즈 플러그인을 직접 설치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픽시즈 홈페이지에 가서 설치를 하시면 되고, 이렇게 설치를 하시게 되면 유니티 에디터 창에서 위에 픽시즈 창이 이렇게 뜨게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메뉴를 열게 되면 이렇게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이제 픽시즈 스튜디오에서 보여드렸던 다양한 기능들을 유니티 에디터 상에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만들었던 로봇 모델링을 갖고 오도록 할게요. 픽시즈 임포트를 통해서 이렇게 갖고 오게 되면 다양한 기능들을 설정해서 갖고 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머지를 해서 갖고 올 수도 있고, 뭐 UV 텍스처를 만든다거나 뭐 여러 가지 기능을 미리 설정을 해놓고 임포트를 시킬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로봇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픽시에서 구성했던 하이어라키 그대로 들어오기 임포트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걸 그대로 살려서 가져갈 수도 있고,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픽시에서 기능을 그대로 에디터 상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일단 LOD 작업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머지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이어라키가 아까 전에 나눠져 있던 하이어라키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하나의 메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걸 활용해서 LOD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먼저 위에 픽시즈 에디터 창에서 있는 LOD 기능을 활용해서 이렇게 활성화 시켜주게 되면 LOD 창이 뜨게 되고요. 이 창에서 직접 제너레이트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픽시즈가 LOD를 생성을 시켜주게 됩니다. 보통 LOD 작업은 직접 로우 폴, 미들 폴, 그 다음에 하이 폴을 준비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픽시즈 기능을 활용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모델링과 그 다음에 LOD 할당까지 다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이 기능을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구조도 자동적으로 LOD를 설정해서 갖고 오게 되니까 저는 그냥 원하는 위치에 그 LOD 카메라 위치에 거리에 따라서 배치만 해주면 됩니다. 살펴보면 이렇게 중간 모델링, 그 다음에 로우한 모델링, 그 다음에 하이한 모델링 다 이렇게 모델링 폴리건 수가 다른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픽시즈가 자동적으로 계산해서 내보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LOD가 잘 들어갔는지 한번 머터리얼을 직접 적용해서 카메라를 움직여 가면서 적용이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개의 머터리얼을 각 LOD 모델에 맞게 배치를 했고,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움직이게 되면 그 모델링으로 교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하이한 모델링 같은 경우 뒤에 있을 때는 저렇게 로우한 모델링으로 자동으로 교체를 해주면서 카메라 위치에 따라서 최적화를 시켜주는 작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작업도 이제 픽시즈의 강점 중 하나니까요. 이 작업을 활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좀 더 유용하게 데이터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머터리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재질 같은 경우에서 유니티에서 직접 작업을 PBR을 써서 작업을 해도 되지만, 오늘은 서브스턴스 페인터 에디터를 활용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설명드릴 거는 이제 재질을 활용한 최적화 방법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 텐데요. 일단 전체적인 방법들은 실은 맥락은 똑같아요. 머터리얼 수를 가장 줄여가면서 텍스처 사이즈라든가 여러 가지 작업들에 대한 맥락은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배칭 부분이에요. 배칭은 이제 인스턴스가 같은 동일한 머터리얼을 다른 메쉬에 적용해서 여러 배치를 이제 하나로 묶어서 이제 배치를 함으로써 이제 드로우 콜을 이제 줄이는 방법입니다. 머터리얼을 이제 같은 메쉬는 하나로 붙여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의 머터리얼만 사용을 하면 그만큼 데이터가 적게 작용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아틀라스 텍스처라는 작업인데요. 우리가 다양한 텍스처들이 들어있는 오브젝트들을 하나의 큰 텍스처로 이제 하나로 묶어서 배치를 함으로써 텍스처 수도 하나, 그리고 이제 머터리얼도 하나,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머터리얼 수를 줄여가면서 작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에 이제 텍스처 팔레트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텍스처 팔레트는 보통 로우한 폴리곤에 이제 적합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고, 텍스처 팔레트 이런 식으로 컬러 팔레트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각 해당하는 컬러에 해당하는 메쉬를 UV를 직접 그 위치에 배치를 함으로써 저 한 장의 머터리얼을 가지고 다양한 메쉬 컬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머터리얼 관련해서도 드로우 콜을 줄일 수 있게 항상 최적화를 염두해서 작업하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전에 잠깐 소개시켜 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제 재질은
최적화랑은 좀 달리 어도비 서브스턴스 3D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작업을 할 텐데요. 이번에 유니터 에디터 안에서 서브스턴스 3D 플러그인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직접 서브스턴스에서 만든 재질을 유니티 에디터 상에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머터리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것들을 활용해서 한번 직접 유니티 에디터 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홈페이지 가시면은 에셋스토어에 이렇게 Substance 3D for Unity라고 있어요. 이 부분을 다운받게 되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인스톨을 해서 안에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브스턴스가 설치가 완료가 됐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어도비 폴더가 만들어지고 로직이 이제 에디터 상에 적용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무료 에셋을 다운받을 순서인데요. 이렇게 홈페이지 서브스턴스 3D 에셋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런 식으로 머터리얼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머터리얼을 이제 다운받아서 직접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은 무료라서 엄청나게 다양한 머터리얼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필수 머터리얼은 제공을 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재질이 있다면 가져다가 수치를 조절해 가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예시로 보여드릴 머터리얼은 이 바닥 텍스처인데요. 이걸 가져다가 한번 이런저런 유니티 내에서 서브스턴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다운받은 재질은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이걸 눌러주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보는 유니티 상에서 머터리얼 에디터 창이랑은 조금 다른 창이 뜨게 됩니다. 이 수치는 이제 서브스턴스에서 제작한 재질에 대한 그 수치 값들을 여기서 직접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에디터 창인데요. 직접 이제 드래그 해서 이런 식으로 재질을 주게 되면은 바로 오른쪽 창에서 에디터 창에서 직접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수치들을 직접 조절을 해가면서 이 반사 값이라든가 노멀 값이라든가 색상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렇게 컬러 값을 컬러 팔레트를 통해서 주게 되면 처음에 할당되어 있는 컬러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 저는 이제 조금 풀색으로 지금 지정을 해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사 러프니스 느낌도 직접 수치를 조절해 가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위에 타일에 해당되는 부분의 컬러도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3D 작업을 하게 되면 서브스턴스 페인터, 서브스턴스 디자이너라는 프로그램을 자주 사용하게 될 텐데 거기서 이제 줄 수 있는 옵션들을 직접 에디터 상에서 조절을 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플러그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반사 느낌을 조절해 가면서 뭔가 비 오는 날에 그런 타일 느낌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드라이한 느낌도 줄 수 있고 이렇게 조절을 컨트라스트나 이제 텍스처 자체에 대한 작업도 가능합니다. 뭐 컨트라스트도 그렇지만 채도라든가 여러 가지 작업을 텍스처 작업만 따로 할 수도 있고 그 텍스처가 적용된 머터리얼 작업도 따로 이런 식으로 수치를 조정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또 우리가 그 PBR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텍스처들을 직접 가져다가 써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생성을 해주니까 바로바로 활용해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유용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나를 카피를 해서 카피하는 기능도 이제 위에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하나를 카피를 해서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개별의 독립적인 머터리얼을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창에서 이제 하나씩 카피를 해가면서 내가 다른 부분에 똑같은 머터리얼을 주지만 수치는 다르게 가져가고 싶을 때 이렇게 만들어서 복사해서 쓰시면 되고 그것이 이제 필요가 없을 때는 다시 한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딜리트를 해서 없애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제 이 재질을 활용해서 로봇에 하나하나씩 머터리얼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속 재질을 이제 아까 보여드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이제 하나씩 재질을 입히는 모습입니다.
서브스턴스 머테리얼을 복사하게 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의 폴더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 안에 이제 머테리얼이 하나 생성이 될 거예요. 그 머테리얼을 가져다가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간에 이제 볼트 부분에도 검은 색깔 메쉬를 텍스처를 적용시켜 주도록 해볼게요. 이건 미리 다른 머테리얼을 주기 위해서 그 픽시지에서 직접 이제 메쉬를 나눠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냥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메쉬를 나눌 수도 있고, 혹시나 그렇게 나누지 못하고 갖고 왔을 때는 프로빌더를 활용해서 머테리얼 에디터를 통해 이렇게 다양한 재질을 줄 수 있도록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프로빌더를 활용해서 이 메쉬, 가져온 메쉬를 프로빌더화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에디터 상에서 직접 모델링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이제 프로빌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기능을 이제 활용을 해서 머테리얼이나 이제 형태를 조금씩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머테리얼을 하나 새롭게 만든 다음에요. 제가 가운데 이제 빨간색 메탈 재질을 여기다가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스 모드를 선택한 다음에 저 가운데만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의 메쉬긴 하지만 저 페이스만 선택이 된 상태에서 머테리얼 에디터를 통해서 이렇게 멀티 머테리얼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머테리얼을 따로 적용을 하게 되면 비록 픽시지나 외부 프로그램에서 머테리얼을 따로 주지 않아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위에 머테리얼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기 디자인이 좀 심심한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이제 프로빌더를 활용해서 익스트루드를 통해 안쪽으로 면을 집어넣고 거기다가 재질을 적용한 모습입니다. 빨간색이 좀 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은색 메쉬로 저 안쪽을 채워주도록 할게요. 그로우를 통하면 같은 평면도에 있는 메쉬 그 페이스를 전부 다 같이 선택해 주기 때문에 선택 도구를 잘 활용하시는 것도 유효한 방법입니다. 네, 다음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로봇을 가지고 똑같은 로직을 통해서 외부 배경이 되는 모델링을 가져다가 환경을 직접 세팅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로직은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속도가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제가 이제 편집한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픽시지에서 이런 식으로 빔 데이터를 가져다가 아까처럼 이제 테슬레이트, 데시메이트를 통해서 면을 정리한 다음에요. 익스포트해서 유니티로 이렇게 갖고 오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유니티로 갖고 온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사이즈를 놓고 이제 전체적인 디자인을 확인을 하면서 유니티에 있는 메쉬를 활용해서 바닥도 추가로 제작해주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인 공간이 이제 생성이 되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머테리얼, 서브스턴스 머테리얼을 활용해서 하나씩 배치를 해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톤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픽시지에서 다 하이어라키 구조라든가 머테리얼 적용이 된 상태로 가져오기 때문에 그냥 재질을 드래그해서 적용을 시켰고 이제 전체적인 배경의 톤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DRI 파일이 있으면 그것을 이런 식으로 큐브맵 형태로 교체해 준 다음에 전체적인 HDRI 스카이를 교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밝은 낮의 느낌보다 밤에 이제 물류 창고 공정 같은 느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야경에 HDRI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이제 배경에 대한 설정은 여기서 해주시면 되고 HDRI 쪽에 가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톤이나 여러 가지 이제 컬러 값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라이팅 세팅인데요. 라이팅 세팅을 통해서 직접 이제 만들어 보도록, 공간에 대한 톤을 조정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톤이 잡히면 이제 직접적인 내부 조명을 설치해 줄 텐데요. 에어리어 라이트를 활용해서 직접 공간에다가 배치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리어 라이트를 사용할 때는 전체적인 사이즈에 맞게 한꺼번에 주게 되면은 그 공간 무드의 컨셉에 따라서 좀 어긋나게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작은 조명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러 저녁 조명을 조금씩 나눠서 배치를 해준 모습입니다. 일단 그 베이크를 할 거기 때문에 베이크 모드로 바꿔준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라이트 톤을 맞춰주고 이걸 복사해서 공간 곳곳에다가 배치를 해주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은 조명을 쓰게 되면 그림자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간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치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라이트가 배치가 됐으면 이제 라이트 베이크를 구울 차례인데요. 이렇게 모델링에 대해서 스태틱 옵션을 할당해 줘야만 라이트 베이크를 눌렀을 때 직접적으로 라이팅 그림자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녁 조명 에어리어 조명을 할당을 했으면 이제는 조금 포인트 라이트를 주기 위해서 스팟 라이트를 활용해서 직접 들이우는 조명을 하나씩 배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밝은 대낮의 조명이라고 하면은 실은 조명에 대해서 디렉셔널 라이트라든가 여러 가지 조명을 설정하는데 좀 더 편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는데, 야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작은 포인트 라이트들과 또 전체적인 조명들에 대한 그 옵션 값들을 생각하면서 배치를 해주셔야 돼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수치들을 조절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이렇게 이제 스팟 라이트들을 배치를 하게 되면 이쪽 부분에는 아직 배치를 하지 않았는데 이쪽은 이따가 로봇이 중점적으로 포커싱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리얼타임 스팟 라이트로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베이크를 할 차례인데요. 이렇게 프로파일을 만들어주고 GPU로 베이크 모드를 바꿔준 다음에요. 수치값을 조금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공간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옵션들을 굳이 손댈 필요는 없어요. 베이크를 하면서도 이제 결과물에 따라서 수치를 내가 설치한 조명, 그 다음에 리플렉션 값, 그 다음에 라이팅 옵션들을 좀 조절을 해가면서 베이크를 하시면 적절한 베이크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저녁 조명의 야경 느낌의 물류 센터가 작업이 됐는데요. 이런 식으로 라이트 맵이 구워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둘러보면 그 위에 있는 조명에 따라서 실은 저 위에 메쉬 조명에 따라서 스팟라이트가 구성이 되어 있진 않지만 스팟라이트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서 꼭 위에서 조명을 때려준 것처럼 보여지게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로봇 쪽에 좀 더 중점적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리얼타임 스팟라이트로 작업을 진행을 해줄게요. 먼저 스팟라이트를 로봇 위에다가 배치를 해주고 앵글을 조절해서 로봇의 전체적인 조명을 때릴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또 어두운 조명에 이제 야경에서 이제 형광등이 비추는 모습, 백열등이 비추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온도를 직접 조절을 해서 톤을 맞춰준 모습이고요. 그림자 퀄리티를 높여서 좀 더 리얼함을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설정한 스팟라이트를 복사해서 로봇 주변에다가 배치를 해주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이제 리얼타임 조명이기 때문에 다 그림자가 켜져 있을 경우에는 드로우 콜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어디를 중점적으로 보여줄지 계산을 하면서 라이트나 이제 그림자 세팅 값을 조절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베이크와 이제 조명 설정이 완료가 되면 전체적인 카메라 톤을 잡아줄 텐데요. 포스트 프로세싱을 이용해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볼륨을 포스트 프로세싱으로 이름을 바꿔주고요. 그 안에 이제 프로파일을 추가를 해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추가해 주는 모습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인 밝기 그리고 컨트라스트, 이제 대비 뭐 이런 컬러 필터 같이 이제 써가지고 여러 가지 톤을 직접 잡아줄 수 있는 볼륨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은 이 옵션은 정확한 수치값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 이제 그 프로젝트에 맞게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수치값을 조절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런 뭔가 톤이 어려울 때는 직접적인 그런 옵션에 대한 설명들이 있는 그런 세션을 찾아서 들으시거나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양한 정보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톤 매핑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좀 리얼한 저녁의 공정 느낌을 좀 살려줬고요. 실제로 있는 공정은 아니지만 제가 임의로 만든 공정이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리얼함을 살리게 되면 좀 더 자연스러운 무드를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로봇의 애니메이션이랑 마지막 카메라 연출까지 보여드릴 텐데요. 우선 로봇의 애니메이션도 직접 유니티에서 만들고 마지막에 카메라 무브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시네마신을 통해서 이제 연출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정한 로봇이 들어가 있고 위에 애니메이션 창을 열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로봇을 클릭해서 애니메이션을 할당을 해주고요. 이때 프로퍼티에서 로봇을 다시 한번 할당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로봇에 대한 애니메이션이 직접 이제 조절할 수 있게 설정이 되고, 이 상태에서 제가 녹화 버튼을 통해서 하나하나 로봇에 대한 움직임을 주도록 할게요. 제가 원하는 프레임 위치에 갖다 놓고, 아까 전에 이제 하이어라키를 미리 구성해서 갖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관절에 대해서 그냥 찍고 움직이기만 하면 로봇이 움직인 것처럼 작업이 가능합니다. 실은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직접 로직을 짜거나 이제 그 코딩으로 작업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간단한 시연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간단하게 로봇이 움직이는 것처럼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피봇 위치가 각 위치 관절에 맞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위치에 대고 움직여 주기만 하면 로봇이 움직이는 것처럼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제 하이어라키를 키를 이제 줘야 되는 이유는 로봇이 움직일 때 그 다음 키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가게 되면 로봇이 너무 자연스러운 움직임만 표현을 하기 때문에 로봇 같지가 않아지게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각 위치를 좀 저장하는 느낌으로 저렇게 좀 지정을 해줬습니다. 회전도 가능하고 위치 이동도 가능하고, 그 부분을 전체적인 저 로봇 모델링에 대해서 하나하나 애니메이터 창에다가 저장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로봇 애니메이션을 다 주게 되면은 처음에 있는 애니메이션 위치를 그대로 복사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 프레임 위치에다 갖다 놓게 되면은 로봇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럼 이 애니메이션을 반복적으로 활용하면 로봇이 끊임없이 같은 작업을 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로봇은 이제 예시용 로봇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하지 않는 그런 로봇이긴 합니다. 다음은 이제 시네마신인데요. 시네마신은 이렇게 패키지 매니저에서 시네마신을 검색을 하셔서 다운받으면 시네마신이 이렇게 할당이 되고 타임라인을 이렇게 창을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빈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시네마신에 이제 생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시퀀스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메인 카메라 옆에 아이콘이 하나 생기고 이 상태에서 이제 드래그해서 이제 시네마신 카메라로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시네마신 그 다음에 버추얼 카메라를 선택해서 버추얼 카메라를 하나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임 뷰로 확인을 하시면 이제 제가 버추얼 카메라를 애니메이션을 주면서 게임 뷰에서 직접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애니메이션 키를 녹화 버튼을 활성화해 준 다음에 버추얼 카메라 1번을 누르고 컨트롤 시프트 F를 하면 제가 보는 씬 화면에 대해서 이제 카메라가 위치를 옮겨지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카메라한테 애니메이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게임뷰에서 보시면은 이제 제가 지정한 위치에대로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직접 시네마신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카메라를 이용해서 한번 똑같이 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고 녹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창이 활성화되고 그 상태에서 버추얼 카메라 2번을 누른 상태로 컨트롤 시프트 F를 누르게 되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방향으로 카메라가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이제 옮겨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카메라가 전체적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무빙이 중간에 카메라가 연결이 안 된 것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이 이유는 저 아까 전에 할당한 메인 카메라에 버추얼 카메라를 할당하지 않아서인데요. 이렇게 버추얼 카메라를 드래그해서 아까 메인 카메라 위치에다가 할당을 시켜주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카메라가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중간에 보시면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갈 때 자연스럽지 않은 모습이 있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창을 겹쳐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카메라가 이동하시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어느 속도로 카메라를 겹치게 놓느냐에 따라서 카메라 속도도 달라지니까요.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연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카메라 연출이 끝났으면 이제 로봇에도 아까 만들어둔 애니메이션을 할당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먼저 프로젝터 창을 하나 복사를 해주고 오른쪽에다 놓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아까 만들어둔 로봇 애니메이션을 그대로 드래그해서 로봇 위치에다가 할당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봇이 아까 전에 만든 애니메이션대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로봇이 움직이면서 카메라가 그 로봇을 포커싱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랑 이제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을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연출, 내가 원하는 스토리대로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 하나를 작업을 했는데요. 로봇을 이제 하나를 복사를 해서 똑같은 애니메이션을 줘서 로봇이 여러 대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처음부터 똑같이 반복하게 되면 너무 좀 이상하니까 중간부터 로봇이 움직이는 걸로 해서 전혀 다른 움직임을 주는 것처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같은 위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로봇 하나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하나 추가를 해서 로봇 위치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로봇에는 총 2개의 애니메이션이 들어간 거죠. 하나는 위치를 고정시켜주는 애니메이션, 또 하나는 아까 미리 만들어 놓은 움직임 애니메이션. 이렇게 2개가 한꺼번에 시네마신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 이제 게임 화면을 보시게 되면 로봇이 이제 서로 다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연출이 가능합니다. 애니메이션 시작하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시작하는 애니메이션이 끝날 때까지는 그 애니메이션을 작업을 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애니메이션을 준 것처럼 작업을 했고, 이제 세 번째 애니메이션도 똑같이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모 버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떤 뭔가 로봇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런 움직임으로 이렇게 연출을 할 수 있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나고 최종적으로 작업한 마지막 연출 화면입니다. 외부에서부터 카메라가 이렇게 무빙이 움직이면서 로봇을 슬슬 비추면서 로봇이 작업하는 모습을 카메라 연출로 담아본 영상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서 조금 웃기긴 한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연출이 가능하다는 거,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전체적인 인더스트리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Q&A 시간을 통해서 물어봐 주시면 채팅을 통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니티 코리아 솔루션 엔지니어 팀 이효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